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샌들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했었습니다. 코스닥은 그 같은 상승세를 아주 소폭이나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줬던 외국인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만 오늘 아침 딱히 사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때문에 코스피도 거래소는 일단 힘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낙폭이 크거나 혹은 크게 출렁이거나 이런 움직임은 또한 함께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폭의 약보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래소 중심으로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 아침 2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1,300계약 정도 그래도 사주는 모습이고 개인들이 양시장에 모두 다 매수 사인을 보내주고 있네요. 기관도 좀 사는 모습이 보여지죠. 오늘 그러나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빠진 1,634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걸러 프로그램 쪽에 조금 도움을 받았다가 다시 또 외면을 했다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익 비차익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전부 다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시 38분 막 지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750억가량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네요.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업종이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GS건설도 한 2.8%,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모두 다 2%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 KPS 어제 이런 원전 테마주와 함께 얽혀서 한전 KPS도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군요. 전기가스 쪽에서도요. 한국전력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기계에서는 오늘 두산중공업이 역시 어제 5% 급등에 이어서 오늘 아침도 1.5% 더 뛰면서 73,000원까지 한번 근처 가보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 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정밀업종도 오늘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업종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섹터를 먼저 보면요. 삼성전자가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좀 빛을 발하는 것이 삼성 SDI가 아닌가 싶습니다. 3%나 급등하면서 16만 8,5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출시 기대감이 삼성 SDI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LG 이노텍도 오늘 강보합, LG전자도 딱히 떨어지진 않는군요. 자, 증권주는 오늘 그냥 이렇다 하게 힘이 딱히 있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지수 자체가 보합이니까요. 화학 쪽도 한번 분위기를 보죠. 동부 하이텍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도 거의 유사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재무개선 구조 기대감 때문에 동부 하이텍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석유도 2%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 화학 섹터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SKC가 그러나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LG 하우스도 1%가량, 코롱 인더스트리도 역시 오늘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SK에너지가 급하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당 3,000원 정도 2.7%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들도 그냥 조용한데요. 대한항공은 오히려 1%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오늘 한 1%가량 추가적으로 더 빠집니다. 오늘 해운주도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이 2% 좀 많이 내렸었던 보험주들의 반등이 오늘 좀 있어주네요. 동구화재가 1.3%, LIG 손해보험도 한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34, 드디어 1635포인트 밑으로까지 내려오는군요. 오늘 어느 정도까지 밀려줄지 또 어느 정도까지 장중에 반등이 있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오늘 플러스로 끝나기는 조금 시장에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수급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 오늘은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대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사주진 않는데 지수는 오히려 좀 조용한 가운데 어제 반등을 이어가지는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국 시장의 메모리얼데이 휴장으로 인해서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좀 약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수급 특징적으로 알아보면은, 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위가 포스코, 2위가 LG전자, 3위가 현대차, 4위가 현대모비스, 5위가 삼성생명. 기관은 1위가 삼성 SDI, 2위가 S1, 3위가 현대건설, 4위가 GS건설, 5위가 KTNG. 코스닥 쪽은 외국인은 1위가 메타스, 2위가 디지텍시스템, 3위가 다음, 4위가 다날, 5위가 하나투어. 기관은 1위가 네오이즈게임즈, 2위가 다음, 3위가 SK브로드밴드, 4위가 SK컴즈, 5위가 테크노세미캠 정도로 수급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먼저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수급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 궁금한데 외국인들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샀고 어제 외국인들이 5월 들어 가장 많이 산 날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 아니었습니까? 기관이 많이 샀던 삼성 SDI는 오늘까지도 급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올 8월 정도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출시돼서 인프라 확대에 관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 해외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꾸준한 매수에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근데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중에서 지금 포스코나 LG전자의 상위 올라오는 종목들은 단순히 어떤 펀더멘탈 변화나 단기간의 시세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저점 매수하는 관점에서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측면 밖으로밖에는 해석이 아직 안 되고요. 어떤 수급 주체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비스나 현대차도 한 3, 4회 정도로 외국인들이 사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신고가 내고 살짝 눌려있는 모비스를 다시 담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비스를 다시 담는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기관 중심의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네. 자체에 지금 일단은 다우지수 분석이 일단 선행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해외 차트를 증시 차트를 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시장의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중국에서 유럽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는 소리 때문에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반등을 줬지만은 실질적으로 유로존 위기가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폭에 대한 지금 가격만큼 하락 음봉이 나와서 잡아먹어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추세 전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어떤 기대감에서 강한 매수는 들어왔지만 실질적인 유로존 위기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가 상방으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 시기에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요 시기에 외국인의 추종이나 기관에 따라서 추종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미국 지수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볼 때는 지금은 좀 오히려 좀 관망 상태로 가만히 좀 수급 주체들을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기관의 순매수 상위 베스트 10까지 쭉 보면요.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까지. 어제 더 건설주가 올랐고 오늘 아침까지도 올라서 건설주가 이제 거의 바닥 찍고 올라온 지가 벌써 한 연속 3일 정도 되는데 기관이 건설주를 앞으로 조금 더 끌어올려 주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예전부터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기는 금융하고 건설 쪽은 올 한 해 그렇게 큰 수익률을 안겨주지 못하는 종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상황보다는 오히려 해외 수주 모멘텀 있는 회사들이 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해외 주체 해외에 대한 플랜트 건설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 오일 달러가 유입이 되려면 일단 에너지 가격과 SK 에너지 같은 에너지 가격과 연동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의미에는 별 큰 의미는 두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말 바닥에서 고생하셨던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덜어내고 좀 어느 정도 손절매를 한 이 정도에서 한번 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까? 지금 손절매라는 자체는 매입가 대비 얼마나 빠졌느냐가 중요한 게 되겠고요. 일단 현대건설 잠깐 종목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현대건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온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건설이 좀 올라온 편.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보면은 일단 해외 수주 플랜트에서 해외 전통적인 강자죠.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바닥권의 상태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저점이 지금 57,000원대에 물려 계시다면은 일단 지수가 올라온 오름에 따라서 한 54,000원 요 라인에서 물량을 일부 정리하고 지켜봐 주는 게 좋겠고요. 투자적인 상승을 노린다면은 지금은 저점 매수에서 들고 갈 타이밍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이 주식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금융 섹터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시다라고 하셨는데 이쯤에서 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금융섹터의 부정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각 개인의 재무 건전성이 약화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혜는 볼 수 있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자기 보유 자산이 부실해지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관건인데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연착륙시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해서 한번 주택 가격이 폭락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해서 무관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연적인 조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을 풀어내므로써 자연적인 시장에서 하락을 유도해서 이제 손바뀜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 그런 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동산 시세가 만일에 좀 하락이 돼서 은행 자산의 PF 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자산이 부실화가 되는 거를 아직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아직 한번 겪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은행주의 상승 모멘텀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증시는 그러면 IT, 자동차 역시나 주도주를 믿어라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하나의 내수주라고 봤을 때는 은행주는 이제 관심에서 좀 한 발자국 뒤로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 수출하고 IT 이 두 가지 종목 정도로 이제 향후 장이 좋아진다면은 계속 글로벌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의 보 종목은 당연히 IT하고 자동차로 압축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어제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닥에선 테마들이 정말 만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오히려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가 코스닥 500도 찍고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정체되어 있는 6월 코스피 시장 동안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의 관건은 강력한 테마군이 형성이 돼야 테마가 소멸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게 나오는데 네. 지금은 새로운 테마의 출현보다는 기존에 있던 테마들 같은 경우에 뉴스성 이제 호재로 인해서 단기간에 반짝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직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강화됐다고는 보기가 힘들고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쪽으로 돈이 좀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새로운 테마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한번 대장주로서 좀 오버슈팅하는 종목들이 한 출연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다음의 경우에는요, 아까 화면에 보여졌었는데 잠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많이 사주면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관련 베이스로 한 그런 종목들, 다음이라든가 SK컴즈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괜찮은 테마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테마는 지금 성격만 달리하고 있지 올 한 해 내내 연초부터 계속 강력한 테마를 유지해 왔고. 고요. 실질적인 실적의 가시화가 되는 생활의 트렌드를 바꾸면서 이제 실적의 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지금은 그냥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뭔가요? 나름대로 토픽주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시장의 토픽주 만약에 모바일 관련 주식이라면은 다음하고 SK컴즈가 되겠죠. 다음은 지금 로드뷰나 이런 모바일 웹 쪽에 상당한 지금 투자를 많이 선집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기타 여타 포탈들과는 좀 준비를 일찍 해서 좀 시장 지배를 먼저 한 상태니까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겠고요. 네. SK컴즈 같은 경우는 SK컴즈 자체 네이트 오는 무선 인터넷 부분은 지금 양수를 받았고 시멘텍 검색이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무선 인터넷 관련해서는 SK컴즈의 네이트 온과 다음에 로드뷰 같은 이런 무선 인터넷 아이템 쪽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회사들은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신다면은 향후에도 올 한 해 내내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나로와 원전 테마에 대한 의견도 짧게 한번 여쭤보죠. 나로 같은 것은 솔직히
어떤 실적이 가셔야될 수 있는 그 테마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국산화 자체가 힘든 자체 국산화라든지 네. 장비 수주에 대한 그런 실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발성, 즉 매매의 관점으로 임하시는 게 좋고,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터키 원전 시장 지금 때문에 지금 한 10몇 프로 정도 이제 모온코리아 같은 경우도 장중에 상승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나라가 만약에 원전 수출에서 큰 이익을 보려면은 한국형 원자로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자력 관련주의 원천 기술 자체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저희 나라는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알짜가 되는 기술료 지급 로열티 부분에서는 계속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가로 딴 나라보다 싸게 수주를 한다면은 인가공 분야나 관리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인 매매가 심리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보다는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볼 것을 권하셨던 원전 테마 그리고 나로 테마에 대한 의견 들었고요. 앞서서 모바일 관련 테마들 중에서는 다음이라든가 SK컴즈 정도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인다는 얘기셨습니다. 황성우 주식 차트 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황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나 빠져서요. 1630에 정확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1630도 곧 깨질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자, 코스닥도 하락 반전이 돼버렸군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만만치 않게 반대편에 서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네요. 한 600억 이상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한 850억 정도 또 장을 한켠에서는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1640대던 하루 만에 1630까지 지금 장 열린 지 1시간이 채 흐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밖에 수급 특징주까지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 반짝반짝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죠.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시장에 상장을 한 종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징주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예, 오늘 삼성 SDI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갤럭시 시리즈 출시의 효과로 올 2, 4분기 이후부터 가파른 실적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 오늘 상장된 투비소프트가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공모가 8,000원의 2배 수준인 16,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투비소프트는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며 18,4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또 어제 한국거래소로부터 우회 상장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TG에너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G에너지는 어제 삼보모토스를 1대 101의 비율로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투비소프트, TG에너지 그리고 삼성 SDI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장이 1631포인트, 그래서 1630원도 오늘 장중에 내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틀만 소폭 사줬을 뿐 오늘 다시금 돌아서고 있어서 6월 첫날부터 어째 좀 심상치가 않다. 그렇게 크게 기대 수익률을 갖고 갈 수가 있는 달이 될까라는 기대 반 우려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또 6월을 1700까지 도 내다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망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떤 대응 전략을 펴라고 얘기하는지 주요 국내 증권사 리포트 요약해 주시죠. 예, 오늘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6월에는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오늘 6월에는 증시가 과거 수준으로의 주가 복원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6월 코스피 지수 밴드로 1550에서 17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6월에도 IT, 자동차 등 주도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철강 업종이 주가 따라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건설사 구조 조정 시 피해가 덜한 건설주나 은행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6월 코스피 지수 밴드로 토러스 투자증권과 같은 1550에서 17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은 여전히 제한되겠지만 저평가 매력과 환율 안정 때문에 지수 하단 역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6월에는 환율과 미국 경제 지표의 안정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환율 안정 얘기가 6월에 많이 있네요. 예, 그리고 1,700까지도 내다보는 증권사가 심심찮게 제 눈에도 띕니다. 하지만 하단은 역시 1,550으로 모두 동일한 모습입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9시 57분 정도인데요. 약 한 5분여 정도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상담 해드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을 위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02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이번에는 관심 종목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출연했던 패널이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이 종목을 오늘 한번 사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장이 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봐도 괜찮은지 저희가 대신 여러분들을 체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뉴스로 보는 투자엠에게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 있는 서정함 대리가 언급한 종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산업 테마에 대한 언급도 하셨고요. 또 잠시 후에는 저희가 원전 테마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드릴 텐데 역시나 어제 크게 반응했던 그런 테마 두 가지를 뉴스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는요, 좀 볼만한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AP 시스템하고 한양 ENG가 그것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뭐 다른 종목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제가 대신 여쭤보진 않았지만 세트레가이와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 산업 외에는 또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주항공 테마가 테마성으로 반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조금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리스크 관리하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AP 시스템과 한양 ENG는 반도체 장비를 이미 사업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테마성으로 보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견주한 모멘텀을 또 다른 갖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AP 시스템을 가장 먼저 톱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매수가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어제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그러니까 9,3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이면 1,300원 내지는 8,300원 정도 사이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오늘 살 수 있을까요? 가격 한번 보죠. 네, 8,300원에서 1,300원 안 구간에 들어와 있군요. 지금 현재 매수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지금 매입을 한 다음에 목표가 11,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AP 시스템 손절가는 7,000원 정도를 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양 ENG도 괜찮다 얘기하셨는데 역시 AP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미 공포를 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방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서 역시 부품주로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전 고점 정도에 위치한 12,000원까지 보셨는데요. 오늘 현재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네, 9,690원까지 나와주고 있네요. 자, 오늘 뭐 조금 갭상승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꼬리가 조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매수가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큰 폭으로 올랐었고 어제 사실 상한가까지 시연을 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갭으로 출발했다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으면 장 중에라도 조정이 조금 더 나온 다음에 끝까지 오늘 장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나름대로 좀 싼 가격에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표가 한양 ENG는 12,000원 보셨고요. 손절 가격은 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반짝반짝했었던 원전 테마도 살펴주셨는데요. 역시 탑은 한전기술과 모건코리아이셨는데요. 나는 단기 투자를 좋아해 라시는 분들은 모건코리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 난 좀 길게 담는 걸 좋아해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전기술을 보셔야겠습니다. 한전기술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마 다 아실 테죠. 네, 원자력 그 설계 업체 거의 뭐 국내 유일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테마 중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
업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한전기술을 가장 먼저 얘기하셨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말씀하신 이유는요. 기관의 순매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에서였거든요. 목표가를 11만 원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단 현재 가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은 9만 7천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지금 어제 종가 대비해서 강보합 정도로 0.4%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전기술은 글쎄요 10만 1,500원까지 한번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만 1,500원까지 오늘 아침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9만 7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미 신고가를 낸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또 신고가를 장중에 냈다가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곧바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종목이니까 싼 가격이 주어지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손절 가격은 한전기술의 경우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눌린 목을 이용하셔야겠죠. 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종목을 보라고 얘기하신 종목 모건코리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코리아는 역시 전동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모건코리아, 보성, 파워텍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건보다는 기관의 순매수가 있는 한전기술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괜찮다는 얘기셨는데요. 모건코리아는 목표가를 12,000원까지 내다보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모건코리아 현재 갭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건코리아 갭 상승해서 지금 11,600원까지도 올라왔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양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10,000원 조금 넘은 가격에 끝이 났습니다. 어제 종가가 1,500원이었는데 오늘 갭으로 뛰어서 11,5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 가격이 12,000원이어서요. 단기적으로 글쎄요. 12,000원까지 보고 아주 짧게 들어가기에도 조금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지금 바쁘신 관계로 서정함 대리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거나 모건코리아를 지금 혹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요. 12,000원까지 내다보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말이죠. 오늘도 투자해우소는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는 1630 정도에서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금 상승 반전이 돼서 오늘 양시장 모두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분들은 6월에 1700을 가네마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종목이 가네마네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1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바른전자를 제가 일부 소지하고 있는데요. 바른전자요? 네. 네. 얼마에 사셨나요? 제가 5월 중순경에 2,895원에 샀습니다. 네. 그때 사시고 좀 많이 하락했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한 2,000원대 초반인데 비중이 혹시 많으십니까? 한 25% 정도 되고요. 제가 일부에 이제 이거 중간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평균 매입 금액이 한 2,600원 정도 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제가 그 어느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샀는데 그 네. 3D 칩의 그 수혜주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혹시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일단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지 나름대로 전문가분이 괜찮다 해서 샀는데 지금 좀 많이 하락하고 중간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도 하고 하셨는데 2,000원대 초반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있으면 더 오를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른전자 저희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바른전자는 최근에 510만 주의 대량의 그 유증이 있었습니다. 유증 물량, 유증의 부담으로 동종목이 빠졌는데요. 매수하셨을 때 유증을 알았으시면은 바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면서 네. 그 밑을 보시면 되는데
손절가 놓치는 게 너무 아깝고요. 네. 유중 이후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동종목은 거래량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거래량만 분출된다면은 동종목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중 이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유중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게 나오다가 1,855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네. 다행으로 지금 반등 구간에 있지만은 조금씩은 횡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는 반등 가능하나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 반등이 조금 일나고 있지만 오늘 시장이 안 좋았으면서도 동종목은 좀 반등이 일나고 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3,000원을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4,000원까지 보는데요. 네. 4,000원까지 보려면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종목들은 한 번씩은 반등이 나오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흐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날 조금 빠지면은 조금 더 물량을 조금 더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1차 목표가는 3,000원, 2차 목표가는 4,000을 드리는데 1,855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으로 하방 쪽으로 강한 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855원으로 잡으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3,000원, 4,000원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요. 뭐 1차적으로는 3,000원대 정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2,600원 평균 매입가가 나오시니까 그 정도면 일단 수익은 플러스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맨 먼저 일단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내렸고 5월 정도 중반에 반짝했었다가 지금 다시금 꺼진 사실 그 반짝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트렌드에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아래쪽으로 1,855원 한 번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 라인이 아래쪽으로 또 한 번 깨진다면은 1,855원 인근에서는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000원 뚫으면 4,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다고 얘기하셨지만 3,000원, 4,000원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얘기하셔서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러시면요. 네. 제가 여기서 추가 매입을 좀 해서 한 6, 7개월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하면 어떨런지요. 예, 그래. 조금 더 물량을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더 투입해서 더 길게. 예. 예. 저는 사실은 추가 매수는 조금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시장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작은 종목들은요, 비중을 늘리면은, 물론 뭐 수익이 나면 많이 납니다. 네. 그렇지만은 손실이 나면은, 계좌의 리스크야 엄청난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왠지 정영아 시사님의 그 어떤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신 것도 같은데, 그런 계좌를 보신 경험이 왠지 있었을 것 같은,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런 그 주식을 해 보신 분의 또 그 언급이니까요. 바른전자 같은 이런 작은 종목보다는 여기에 계속해서 미련을 두시기보다 좀 괜찮은 종목으로 오히려 어느 정도 이 종목에서 그냥 약간의 플러스만 내고 빨리 좀 나오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에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신 점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상세하게 뭐 이런 상담을 받고 싶어요라고 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죠. 02-3153-2611번입니다. 두 번째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소리가 다시금 이렇게 에코처럼 들리거든요. 혹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면 오디오 그 볼륨만 약간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덕성이요. 덕산하이메탈요? 예, 덕성이요? 덕성. 아, 덕성이요? 예. 덕성 얼마에 사셨나요? 4,000원. 4,000원이요? 예, 아, 이거 5월에 사셨어요? 예, 산지 얼마 안 돼요.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것도 뭐 어떤 뭐 특정 채널을 보셨거나 아무튼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사신 건가요?
그냥 혼자서요 이렇게 이제 보다가요 이게 뭐 핵융합 뭐 관련이 있어갖고 저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저평가도 된 종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그래서 잡았거든요. 근데 잡았는데 괜찮다 싶어서 잡았는데 잡은 다음 날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손절도 그래요. 못하고 그래서 어,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드린 거죠.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0%인데. 아, 그러시군요. 아유, 일단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 4,000원인데 지금 거의 한 3,000원도 막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2,000원대 초반까지 가셨는데, 혹시 이때 뭐 더 사셔서 100% 된 건 아니신가요? 예, 아니고요. 그때 이제 막 더 떨어지길래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래서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화드린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남아공 월드컵 수혜니 뭐 핵융합 관련주니 해서 여러 가지 루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막 투자 경고 종목에서는 해제가 된 것 같은데 말이 조금 많은 그런 종목인 거는 같습니다. 우리 정영환 시사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죠. 네. 우선 덕성은 최근에 핵융합 에너지에 어떤 관련돼서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급등 이후에 급락이 보였죠.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어떤 그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거의 한 2,500원대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2,500원에서 2,000에서 2,500원인데 여기 이 구간에서 올렸다가 바로 지금 급락을 시켰는데요. 네. 급락시키고 이후에 또 반등이 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3,300원대에서 3,300원대에서 만약에 매수가 4,000원까지 온다면은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손실이 크신데 지금 빠져나오면 어떻냐 한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안 좋지만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이 빠지고 난다면은 급등의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는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 매수가가 사실 고점이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매수가가 온다면은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목표가를 조금 수정해서 상향으로 좀 수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하방 쪽입니다. 하방 쪽에서 2,320원 이탈하면 이 종목도 더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뭐 기다려야겠네요. 지금 솔직히 조금 반등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오늘 약간 음봉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뭐 3,300원, 4,000원까지는 일단은 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거의 한 4,000원 정도에서 사셨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 거기에서 반등이 좀 셌다가 좀 꺾이네라고 하면은 3,300원에서 4,000원 구간에서는 손절이 필요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반등이 그래도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좀 올라왔는데 지금 손절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그 전저점이었죠. 2,320원. 이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그 정도 2,300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뭐 미련은 남지만 끊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지금은 하실 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좀 보시면서 반등을 일단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3,300원 이상으로 올라와서 4,000원 매수가 쪽으로 위쪽으로 붙어주는지 좀 보시면서 그 주가 올라오는 상승 탄력 보고 비중을 조금씩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0%이시니까요. 혹시 그래도 난 이게 더 궁금하다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네.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되면은 한 이 매수가까지 오는지 좀 예. 시간은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뭐 얼마 걸린다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대체로 좀 반등이 나오면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전일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죠. 네. 저희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조정은 괜찮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예. 그런데 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3,270원대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에 딱 걸렸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뭐 반등 강하게 세게 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3,300원 얘기를 하셨던 네네네. 거군요. 네. 그래요. 지금 뭐 계속 양봉이 있다가 오늘 한번 음봉이 있는 것, 이 정도에서 한번 조정받고 또 한 번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제 그 긴 장대 양봉 못 보고 손절하셨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물론 사실 뒤에 그 결론을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뭐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만 뚫게 되면 3,300원만 뚫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면 3개 나오니까 그 앞뒤로 해서 조금 더 그 긴 장대 양봉을 한두 번 정도 더 기다려 보고요. 그런 다음에 힘이 좀 없고 다시 꺾이나 싶을 때 그 정도에 가서 다시 손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덕성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좀 빨리 만회하시길 또 플러스 수익까지 나시길 저희가 대신 기원을 좀 할게요.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전화 한 곳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종목 들고 계신 게 어떤 종목인지요? LG 하우시스요. 네?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요? 예, 얼마에 사셨나요? 11만 9천 원이요. 11만 9천 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고요? 40%요. 40%요? 아유, 적지 않네요. 일단 LG 하우시스는 매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 종목을 몇 번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좀 떨어졌다 싶어서 했는데 네. 그 뒤로 계속 빠지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앞에서는 좀 괜찮게 트레이딩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이번에 사고는 소위 말해서 좀 물려서 쭉 계속 그냥 1월 달에 하락한. 샀거든요. 그러시구나. 보통 이런 경우 잘 없는데. 근데, 지금까지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 내내에서도, 뭐, 이 정도면 올라올 거야 라고 믿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도 손절을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할까 했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9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그래도 좀 잘라줘야 될 자리가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어 보이긴 했는데, 예, 하락하고 일단. 지금 조금 저기 하면 손절 매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손절 매수. 네,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지금은 손절을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어제 그래도 좀 쭉 많이 올라와줘서 그래도 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94,300원. 어제 오르지 않았다면 또 9만 원대 초반에 머물 수 있는 LG 하우시스인데, 어쨌거나 매입하신 가격은 12,000원 거의 근처까지도 되십니다. 비중도 좀 많이 되시니까 LG 하우시스 지금 손절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좀 처리를 하면 좋을지 정영한 시사배 고견을 한번 들어보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LG 하우시스는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손절 자리가 아닙니다. 손절 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좀 매수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그 LG 하우시스가 왜 빠졌냐는 네. 그것은 사실 건설 경기에 좀 안 좋았죠. 네. 그리고 또 동종목은 기관들의 매도가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간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결국 매도로 돌았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10만에서 11만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동종목의 반등이 나오려면은 앞으로 어떤 그 매수 주체들의 좀 매수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어제는 좀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10만에서 11만 원 매수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만약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면은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그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돌파한다면은 228,000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장기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하우시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는 마무리 짓고요. 정양한 시사과는 내일 모레 다시 한 10시쯤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정양한 시사분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이틀 연속 사주더니 오늘은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4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봤지만 또한 프로그램에 오늘 좀 맡기는군요. 차익거래에서 한 700억 정도, 총 프로그램은 1000억 정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1635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6포인트가량 떨어져 있고 코스닥은 한번 하락 반전되긴 했지만 장 초반 그리고 지금 상황은 플러스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장 우리 열리지 않고요. 선거 관련
관련해서 오늘 간밤에 넘어오면서 뉴욕 증시도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로 휴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장이 이래저래 변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쉬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오겠습니다.